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시험을 봤을 때 25번 문제 가장 마지막에 입체도형을 여러 개 쌓았을 때 쌓여서 생긴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 맨 마지막 25번 문제인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풀이를 좀 진행했으니까 한번 듣고 한번 다음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다음에는 꼭 맞출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문제를 간단하게 써놨는데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라 나왔는데 일단 육면체는 면 6개로 되어 있는 건데 직육면체가 아니라 정육면체니까 육면체를 하나 간단하게 그렸을 때 일반적으로 가로하고 세로 높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지만 가로하고 세로 높이가 길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육면체라 했으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cm라고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 가로 세로 높이 다 1cm인 정육면체. 지금 이런 도형을 여러 개 쌓아서 지금 보기와 같이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했을 때 여기처럼 이제 위, 앞, 옆에서 바라본 기준을 나눠 가지고 입체도형이 결국 얘가 어떤 모형을 이룰 거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뭐 건널비는 겉에 있는 부분의 모든 넓이의 합은 몇이 될지 이런 걸 구하는 건데 일단은 문제집을 통해서 뭐 쌓인 걸 토대로 뭐 위에서 바라봤을 때, 앞에서 바라봤을 때, 옆에서 바라봤을 때 문제를 풀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일단은 복습 차원에서 보기에 있는 거 한번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 정육면체가 4개가 쌓여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아직도 여기서 뭐 위에서 바라볼 때, 옆에서 바라봤을 때,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를 잘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를 앞에서 바라본다고 하는 거는 정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정면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바로 앞에 보이는 면 하나, 둘, 셋, 넷. 이 도형이 보이게 될 거예요. 앞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면 앞에서 바라본 도형을 그대로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밑에 3칸 그려질 거고 가운데는 하나가 더 있어서 2층으로 보이겠죠. 앞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앞에서 바라보는 측면이고 그런 다음에 뭐 옆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고 위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는데 자 위에서 바라보는 것도 해볼게요. 자 위에서 바라보는 거는 내가 위에서 이 도형을 내려서 찍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 도형이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도형마다의 그 옥상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2층이든 3층이든 간에 그러니까 가장 윗부분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윗부분을 위에서 바라본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그냥 일자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일자죠. 실제로는 입체도형이기 때문에 약간 원근감에서 틀어져 보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위에서 보면 일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보일 거고 도형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옆에서 바라보는 게 있는데 옆에서 바라보는 건 어떻게 보이냐. 옆은 여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도형이 있을 때 이걸 옆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바라보면은 지금 여기 도형이 보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 도형이 보이겠죠. 그리고 나서 여 뒤에 건물은 여기 지금 높이가 1층, 2층이 있으니까 여기가 가장 높은 2층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2층보다 낮은 층에 대해서는 옆에서 바라봤을 때 그 뒤에 면은 하나도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하나, 둘. 약간은 원래는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지만 실제로 바라봤을 때는 그냥 여 둘이 붙어서 2층짜리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도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보기에 있는 거를 하나 그냥 예시로 들은 거고 실제로 우리들이 문제 풀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25번의 문제는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위하고 앞하고 옆하고 바라보는 측면 지금 이런 도형들이 주어져 있고 만약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도형이 보이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인다면 이 입체도형은 과연 어떻게 쌓아져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건널비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구해야 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서 바라보는 거. 이 위에서 바라보는 걸 기준으로 앞에서 바라보는 걸 옆에서 바라보는 기준을 합쳐서 생각을 할 건데 자 일단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각각 몇 층씩인지는 안 보인다는 얘기죠. 이걸 앞에서 바라보는 거, 옆에서 바라보는 걸로 토대로 볼게요. 자 앞에서 바라보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게 위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겠죠. 앞에서 건물. 그러면 앞에서 바라보는 건 위에서 바라봤을 때 기준으로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 앞에서 바라보는 도형을 보면 내가 지금 이 건물을 앞에서 봤을 때 자, 3층이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2층이 하나 보일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우측에는 1층이 보이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층수를 여기에 표기를 하게 되면은 앞에서 바라봤을 때 이 도형은 처음에 3층으로 보일 거고 그 뒤에는 2층, 그 옆에는 1층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서 바라보는 것도 표시를 한다면 지금 이거 옆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렇게 그림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도형은 내가 어떤 입체 도형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층수를 잠깐 보면은 3층, 1층, 1층, 2층. 이 도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입체 도형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그러면 내가 이 도형을 옆에서 바라봤을 때 3층, 1층, 2층, 3, 1, 2, 3 이렇게 봤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순서대로 돌려서 이 도형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옆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3, 그 다음에 1, 2 이렇게 층수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층수를 좀 이제 이걸 보고 할 건데 자 일단 앞에서 바라봤던 거 3층, 2층, 1층 토대로 위에서 바라볼게요. 그럼 여기서 바라봤을 때 지금 여기에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지금 3층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이 건물 하나 자체가 그냥 바로 3층이어야겠죠. 딱 하나 있으니까 걔가 바로 3층이어야죠.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일단 가장 높은 층수가 2층으로 보일 건데 지금 이걸 토대로 보면은 지금 여기에 건물이 2층이 있는데 옆에서 바라본 걸 해볼게요. 그러면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지금 2층으로 보이는데 어디가 2층인지 모른단 말이죠.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여기가 1층 이렇게 되는데 여긴 1층이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도 1층이어도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여기가 가장 높은 2층이 있기 때문에 여기 2층보다 낮은 층수가 있어도 옆에서 바라봤을 땐 가장 높은 층수 2층이 보이게 되는데 그럼 얘도 봤을 때 이 층수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층수는 2층이 보인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여기가 2층이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2층이라 했을 때 여기가 1층이어도 얘가 가장 높은 층수가 2층이니까 어차피 얘는 2층으로 보일 거예요. 만약 그 뒤에 층수 내가 2층을 쌓는다 해도 어차피 같은 동일한 층수 2층을 가지고 있으니까 2층으로 보일 거고 여기에 다시 1층을 쌓아도 얘가 2층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가장 높은 층수는 2층이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1 대신에 만약 2를 쓴다고 해도 2층으로 보일 거예요. 가장 높은 층수는 2층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장 높은 층수는 2층이라는 건 알지만 각각의 건물마다 층수는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어요. 다만 가장 높은 층수가 2층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2층보다 높은 3층 같은 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가운데 건물의 층수를 정확하게 알기는 힘든다. 가장 높은 층수는 2층이라는 것 정도만.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해결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 끝에 있는 거 1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층수가 일단 건물이 놓여져 있다는 얘기는 최소 1층 이상으로 건물이 있다는 얘기인데 1층 최소한 한 채라도 놓여져 있으니까 1층 아니면 2층으로 쌓일 수도 있고 3층으로 쌓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가장 높은 층수가 1층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가장 높은 층수가 1층밖에 없어야 한다는 얘기고 이거를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은 모든 건물은 다 1층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건물 놓여 있는 것도 1층, 여기 놓여 있는 건물도 무조건 1층이옵니다. 일단은 어떤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거기에 1층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그 건물은 모두 다 1층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처럼 2층이 쌓여있으면 어디가 2층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어딜까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만 자 그래서 일단 앞에서 바라보는 것 가지고는 건물 층수는 이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옆에서 바라보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거 일단 3층.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장 높게 보이는 게 3층이어야 한다는데 여기가 이미 3층이 있기 때문에 얘로 인해서 내가 3층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굳이 3층이 아니더라도 3층이어도 3층으로 보일 건데 내가 굳이 여기에 3층보다 낮은 2층을 보여도 얘 때문에 일단 3층으로 보여. 그럼 얘도 애매한단 말이죠, 지금. 일단 얘 때문에 3층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뭐 1층일 수도 있고 2층일 수도 있고 3층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애매하니까 잠깐 놔둬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옆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1층 나와 있네요. 이렇게 봤을 때 1층.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라인에 가장 높은 층수가 1층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라인은 다 1층이어야 돼. 그래서 1층이니까 여기도 1층이야 하고 여기 바라봤을 때도 1층이니까 그 바라보는 라인에 대해서 모든 건물은 다 1층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2층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얘 혼자 지금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걔가 2층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얘 혼자 2층이어야 한다는 얘기.
이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하나 애매하게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여긴 도대체 몇 층이어야 하냐? 지금 앞에서 바라보는 거, 옆에서 바라보는 측면을 모두 다 내용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봤을 때 정확하게 건물 층수가 안 나와. 일단 건물이 있다는 얘기는 최소 몇 층은 있어야 하냐? 1층은 있어야겠죠, 1층. 자, 그리고 나서 2층이어도 되냐? 1층이어도 상관이 없고, 자, 2층이라고 했을 때 아까 여기 바라봤을 때 가장 높은 층수는 2층으로 보여야 하니까 여기 2층 있으니까 2층 상관이 없겠죠. 2층으로 보일 거고, 여기 지금 옆에서 봤을 때 높은 층수가 3층으로 보이는데 2층, 3층 있으면 여기 3층 때문에 가장 높은 층수는 3층으로 보여요. 그러면 1층이어도 되고 2층이어도 되고, 만약 내가 여기다 3층을 쓴다고 치면 옆에서 바라보는 거는 가장 높은 층수가 3층일 때 3층이니까 가장 높은 층수 3층으로 보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아까 앞에서 바라봤을 때 가운데 건물은 가장 높은 게 2층으로 보여야 하는데, 여기에 내가 만약 3층을 놓게 되면 여기 3층, 2층이 있으면 가장 높은 층수가 3층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여기 앞에서 바라봤을 때 이 가장 높은 층수는 3층으로 보였는데 2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죠. 그래서 이 건물은 일단은 3층은 될 수는 없고 1층 내지 2층으로 정도 보인다는 건 정도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적용되는 건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1층 아니면 2층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입체 도형을 가지고 지금 여기엔 3층이 쌓여있고 1층, 이제 1층이나 2층이 쌓여있고 1층 쌓여있고 1층 쌓여있고 2층 쌓여있고 1층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체 도형으로 그리고 건널비를 확인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널비를 가지고 지금 위에서 바라본 여층수를 토대로 건널비를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계산한다고 치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건널비가 있다고 치면은 겉에서 보이는 모든 면의 넓이를 다 구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6면체이기 때문에 면이 모두 6개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위에서 보이는 건물이 있을 겁니다. 위에서 보이는 면이 있겠죠. 위에서 보이는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보이는 면이 하나가 있고, 자, 그럼 위에서 보이는 면이 하나란 얘기는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아래에서 보이는 면도 동일하게 하나가 보이겠죠. 위에서 보이는 게 하나면 아래에서 보이는 것도 하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옆에서 보이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도형을 좀 쉬운 도형이기 때문에 옆면이 모두 몇 개인지 보일 거예요. 앞에서 보이는 거, 옆에서 보이는 거, 뒤에서 보이는 거, 오른쪽, 그다음에 왼쪽 면에서 보이는 거. 그래서 옆면이 모두 4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위에서 보는 거하고 아래에서 보는 거는 쉽습니다. 이따가 확인해 보겠지만, 근데 옆에서 바라보는 게 어려워요. 옆에서 바라보는 거는 선생님은 쉽게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일단 얘를 위에서 보이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위에서 보이면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옆면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은 옆면이 4개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선생님이 여기에 모서리에 색을 하나 그린다고 치면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모서리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 모서리를 여기에 하나 그리게 되면은 그 모서리는 여기 위치가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잘 따라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이 모서리를 토대로 옆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서리 기준으로 이렇게 페인트통에 물이 액체가 흘러내려서 옆면을 이렇게 감싼다는 생각으로. 자, 여기서 예를 들면 페인트통을 부었어요. 그러면은 이 페인트통에 있는 액체가 흘러내리면서 이 면을 감싸면서 색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페인트통으로 흘리면은 여기 앞쪽 면이 물이 흐르면서 페인트 물이 흐르면서 면이 색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모서리마다 옆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옆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에서도 내가 액체를 흘러내리면은 여기 모서리, 여기 오른쪽 면에 있는 면이 색칠이 되겠죠. 물이 흘러내려서. 그래서 이 모서리에 역시 옆면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윗면에서 바라보는 모서리의 개수를 가지고 옆면의 개수를 그냥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입체 도형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옆면의 개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은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위에서 바라본 걸 얘기하면은 일단 빠르게, 자, 위에서 보이는 면하고 아래에서 보이는 면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바라보는 면은 몇 개가 보이냐면은 위에서 바라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면이 보이게 되죠.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7개의 면이 보이게 되는 거고, 위에서 바라봤다는 얘기는 아래에서 바라봐도 동일하게 7개의 면이 있다는 것 정도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바라본 거하고 아래에서 바라본 입체도형 그 면의 개수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 위에서 바라본 거, 아래에서 보는 거 했고, 이제 문제는 이제 옆에서 바라보는 거. 그런데 옆에서 바라보는 거는 한 번에 계산을 못하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냐면 층을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 내가 이게 지금 이건 실제로 2층으로 도형을 쌓은 건데 2층으로 쌓았는데 지금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보일 건데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이겠죠? 위에서 이렇게 사각형이 바라 보이는데 지금 선생님이 위에서 바라본 면을 기준으로 여기 모서리마다 옆면이 있다고 얘기한 건데 지금 여기 모서리에 옆면이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 모서리에도 여기 옆면이 있을 거고 그런데 얘 같은 건 층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여 입체도형 하나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 하나당 옆면이 하나씩만 있는 건데 지금 이거를 2층으로 쌓게 되면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모서리가 하나로 보이겠지만 이 옆면의 개수는 하나, 2개, 층수가 2개이기 때문에 옆면이 2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층수마다 옆면은 따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건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옆면은 그냥 한 번에 계산을 못하고 측면으로, 이제 층별로 나눠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그럼 이거 빠르게 봐봅시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거를 1층에 쌓여 있는 걸 봐도록 할게요. 자, 옆면은 1층 따로, 2층 따로, 그 다음에 3층 따로. 이 건물은 최대 3층까지 있어요. 자, 그럼 1층에 있는 거 해보겠습니다. 여기 3층까지 있으니까 1층 건물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1층 내지 2층이니까 최소한 1층 건물은 있는 거고 1층 뭐 쉽게 생각하면은 일단 건물이 있다는 얘기는 최소 1층이 있으니까 여기 모든 위치마다 1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층 건물은 그대로 위에서 바라본 건물이 그대로 1층이 다 있겠죠. 그 다음에 2층을 확인해 봅시다. 자, 2층을 확인할 건데 지금 여기 아까 1층일 수도 있고 2층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원래 건널비라는 것 자체는 그 차후에 좀 보충으로 수업이 더 있어야겠지만 쌓인 도형의 개수가 많다고 하여 입체 도형이 꼭 크게 나오는 건 아닌데 선생님이 일단은 2층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여기가 1층만 있을 때, 2층만 있을 때 일단은 그거 두 개 다 해볼게요. 일단 1층으로 있을 때에 이게 만약 1층이었을 때 2층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3층 있으니까 2층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 2층. 나머지는 다 1층씩밖에 없으니까 2층 건물이 없겠네. 그래서 이 두 개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보일 거고 떨어져서 저쪽에 하나 건물이 보이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여기를 1층이 아니라 아까처럼 만약 2층으로 하나 더 쌓았다고 했을 때까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2층이 있고 2층이 있고 여기도 2층이 있으니까 이렇게 3개가 있겠네요. 2층에서는. 자, 그러면은 지금 3층, 그 다음에 그 옆에 하나 더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하나가 보이도록 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나눠서 확인해 볼게요. 어느 게 건널비가 더 큰지. 그래서 여기는 1층 아니면 2층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3층은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3층 건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층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아까처럼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모서리 개수 빠르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 모서리 개수 세볼게요. 이 도형의 안쪽은 건물끼리 다 있기 때문에 셀 필요가 없고 겉에 둘레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자, 그러니까 1층에서 있는 건물의 옆면의 개수는 14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2층 아까 여기가 건물이 1층만 있었을 때 둘레로 빠르게 확인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있는 면이 없을 경우에 따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다면 8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약 아까 여기가 2층이 있어서 여기 건물 옆에 하나가 또 있을 경우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면은 2층의 옆면의 개수는 10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 마지막 3층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3층은 무조건 4개가 확정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건널비가 이제 가장 크게 나오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는 작성은 안 했는데 건널비가 가장 커야 합니다. 가장 큰 건널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원래는.
자, 그러면 건널비가 가장 크려면 당연히 면의 개수가 많은 걸 찾으면 되니까 지금 윗면 7개, 아랫면 7개, 그 다음에 1층 14개, 그 다음에 3층은 4개, 여기까지는 확정인데 지금 여기가 불분명했죠. 아까 1층이냐 2층에 따라서. 자, 그래서 2층의 건물, 2층의 옆면의 개수는 8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는데 가장 큰 건널비는 당연히 면의 개수가 더 많은 10개. 그래서 이 건물은 2층으로 쌓여 있을 때 옆에서 겉에서 보이는 면의 개수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걸 모두 다 세보면은 7 더하기 7. 그런 다음에 1층에 있는 옆면 14개, 2층에 있는 옆면 10개, 그 다음에 3층에 있는 옆면 4개. 이걸 모두 다 더하게 되면 14, 28, 38, 42. 42개의 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42개 면이 보이고, 자, 이제 건널비를 계산해야 하니까, 아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몇 cm라고 했냐면, 한 변의 길이가 1cm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1cm라면 모든 모서의 길이는 모두 다 1cm가 나오는 거죠. 1cm, 1cm. 자, 그래서 한 면당 넓이는 1제곱 센티미터씩 나오게 되는 거죠. 한 면의 넓이는. 자, 그런데 그 면의 넓이의 개수가 42개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건널비는 1제곱센티미터인 면의 개수가 42개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의 개수는 정답은 42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